미 전역 초중고에서 대면 수업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8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마스크를 두 겹으로 착용하는 것이 바이러스 차단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실업수당 지급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하고 현금 지급 대상도 기존 소득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경기 부양안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초중고 대면 수업 재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학교들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하루빨리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주 댄빌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손을 잡고 학교를 찾은 학생들이 하나 둘씩 교실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율이 지난 5일 동안 1% 미만 수준을 유지하면서 교육부가 초등학교에 대면 수업을 재개한 것입니다. 비록 주중 이틀만 학교 문을 여는 부분적인 대면 수업이지만 학생과 교직원 모두 오랜만에 등교가 반갑기만 합니다. Extreme feeling of joy, exhilaration. We're thrilled. Couldn't be more happy. I know that the school is super safe. They've taken a ton of precautions. So I feel comfortable bringing her back. 팬데믹으로 원격 수업 체제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되고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 부작용이 늘면서 최근 미 전역에서 초, 중고의 대면 수업 재개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일부 학교에서도 오는 25일부터 대면 수업 재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LA 카운티에서도 초등학교 대면 수업을 몇 주 안에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연방의원들도 조속한 대면 수업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대면 수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집단 면역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전면적인 학교 개방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년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완전히 학교가 바뀌어서 중학교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완전 새로운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도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아직 학교도 결정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일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스쿨버스 개수가 너무 제한돼 있어서 밀폐된 공간에 애들이 다닥다닥 앉아있을 텐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부 학부모들은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치를 넘은 후 점진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소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라도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편 시카고 교사 노조는 교육국과 대면 수업 단계적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교사 노조 측은 투표에 참여한 회원 22,275명 가운데 67%가 내일부터 대면 수업을 하는데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특수교육 대상자와 프리스쿨 학생에 이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생은 다음 달 1일, 그리고 6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은 다음 달 8일 교실로 복귀합니다. 시카고 교육국은 지난 1일 대면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교사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한편 양측 합의안에는 매주 1,500명의 교사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이번 주부터 우선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과 동거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확인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총 8건으로 늘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배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만큼 이번 발렌타인데이와 프레지던트 데이 그리고 설 연휴에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LA 카운티는 지난해 말 카운티를 벗어나 여행을 다녀온 모든 사람은 10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건 행정 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러 국장은 앞으로 2주에서 3주 사이 교사와 소방관, 식료품점 종사자 등 코로나19 2순위 대상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물량이 상당히 한정된 만큼 130만 명에 달하는 백신 2순위 대상을 모두 접종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처음으로 남아공발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알라메다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각각 한 건의 남아공발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2명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31일 메릴랜드주에서도 1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브라질 변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159건의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고 캘리포니아주 자체의 돌연 변이로 알려진 웨스트코스트 변이 감염자는 1,203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마스크를 2장씩 겹쳐 쓰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뉴스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CDC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해서 착용하거나 2겹을 겹쳐 착용할 경우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95%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미 전역의 마스크 규정도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돼버린 마스크. 그만큼 착용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중 마스크를 2개 겹쳐 쓰는 이른바 더블 마스킹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 같은 더블 마스킹이 마스크를 한 겹 착용했을 때보다 바이러스 차단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마스크를 하나 쓸 경우 6피트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내뿜는 비말이 40%가량 차단됐지만 수술용 마스크 위에 면 마스크를 겹쳐 쓰면 차단율이 9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In the breathing experiment, having both the source and the receiver wear masks modified to fit better reduced the receiver's exposure by more than 95% compared to no mask at all. 또 마스크의 밀착력을 높였을 때 비말 차단력은 더 향상됐습니다. 마스크와 맞닿는 부분에 끈을 묶어 피부와 마스크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2겹 대신 한 겹만 착용했을 때도 이렇게 밀착해서 쓰는 마스크는 입자의 최대 65%를 걸러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e study does show that if a person has a loose-fitting mask, that they should consider options to improve that fit. And this includes nose wire, knotting the earlobes on your mask, wearing a cloth mask over a medical procedure or disposable mask. 연구팀은 마스크는 공기 중 입자를 차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코로나 변종이 창궐하고 있어도 예방 효과는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 전파까지 차단해줄지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마스크 착용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전역 50개 주 가운데 14개 주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 당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검토한 후 마스크 착용 규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언제라도 새로운 변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코로나 백신도 독감 예방 주사처럼 매년 맞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내 영국발 변이 감염자는 34개 주에서 932명, 남아공발 변이는 3개 주에서 9명, 브라질 변이는 2개 주에서 3명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처음으로 남아공발 변이 감염자 2명이 보고됐습니다. 변이 확산이 현실화되면서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I already had COVID, so I'm a little bit nervous because of the reinfection rate. That's the big thing right now. I wasn't as nervous. I was going to wait it out and wait till later on when it's not so urgent, but I thought I better get in on it now because of the reinfection.
현재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최소 1회분의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년간 코로나 백신을 독감 예방주사처럼 매년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앨릭스 고스키 존슨앤존슨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로운 돌연 변이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치료제는 물론 백신에 대해서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변종을 지속해서 찾아내 이에 맞는 백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변이가 유행할 경우 백신 접종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속도전으로 백신 접종을 빨리 마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Supply will increase, and we have to make sure that American public sees the data and has reliable sources to go to, so they increase their comfort in being able to take the vaccine. 지난달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가운데 71%가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대부분 미국의 예방접종 진행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명 영화 주인공을 활용한 공익 광고를 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Oh, it's on. Release the meteor! 해당 공익 광고는 매트릭스와 해리포터, 원더우먼 등 헐리우드 영화의 유명 장면들로 구성됐고 주인공들은 컴퓨터 특수 효과를 활용해 만들어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합니다. 이번 공익 광고는 워너미디어와 미국 공익광고협회와 협력해 제작됐으며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공익광고협회의 코로나19 알리기 캠페인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한편 광고 영상은 HBO와 크런치롤, 블리처 리포트 등 워너미디어 여러 계열사를 비롯해 지상파와 케이블,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That felt pretty great. 민주당의 실업수당 연장과 1,400달러의 현금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경기부양안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연방하원 세입세출위원회가 공개한 경기부양안 초안에 따르면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다음 달 만료 예정인 실업수당의 경우 지급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주당 지급액도 현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 양육 세제 혜택도 더 확대돼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의 경우 6세 미만 자녀당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자녀당 3,000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부양안을 늦어도 이번 달 안에 하원 본회의를 거쳐 상원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앱이나 온라인상에서 접근해 관심을 표시한 뒤 돈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 FTC에 따르면 지난해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3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는 1년 전보다 50% 급증한 수준입니다. FTC는 팬데믹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노린 로맨스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에게 감정적 관심을 표시한 뒤 가짜 프로필 등으로 신뢰와 친분을 쌓고 연애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금융 범죄의 일종입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연령층은 20대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은 SNS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CDC의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는 이후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CDC가 제시한 기준에 충족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더라도 더 이상 격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CDC의 기준에 따르면 2회차 백신 접종을 맞고 2주 뒤부터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3개월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14일 동안 증상 발현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현재 방역 수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쿠데타를 지휘한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경제 제재와 더불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민주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쿠데타를 지휘한 미얀마 군부 세력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m announcing a series of actions that we're taking to begin imposing consequences on the leaders of the coup. 군부 지도자들이 미국 내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과 관련된 기업 관계자들과 가족도 제재 대상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첫 대상을 확정하며 강력한 수출 통제도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는 권력을 포기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민주 인사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 again call on the Burmese military to immediately release the democratic political leaders and activists and they're now detained, including Aung San Suu Kyi. 바이든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추가 제재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도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계속되는 시위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에서는 경찰의 실탄 사격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어제까지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위 현장에는 승려들과 경찰관들도 참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신속하게 제재 카드를 빼들었고 유럽연합도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MBC가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여야가 단일 후보로 붙을 경우 박영선, 안철수 두 후보가 초박빙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여야 모두 서울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붙으면 박영선 41.9, 안철수 41.4%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초박빙 접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대결한다고 가정하면 박영선 46, 나경원 33.7%를 기록해 12.3%포인트 차이로 박 후보가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박 후보 45.3, 오 후보 36.1%로 9.2%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우상호 후보가 나서면 안철수 후보에게는 15.4%포인트 차이로 열세를 보였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는 10.8%포인트 뒤졌고 나경원 후보와는 33.9 대 37.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해 여야가 3강 구도로 대결할 때도 가정해봤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나경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나올 경우 각각 39.7, 19.2, 27.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붙으면 각각 38.7, 19.6, 27.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1위 박영선 후보가 2위 안철수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선 안철수 27.3, 나경원 15.1, 오세훈 13.1%로 안철수 후보가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조은희, 금태섭, 오신환 예비후보는 각각 4.4, 2.9, 1.2%였습니다. 제3지대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치를 경우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붙을 경우 안철수 후보 43.5, 나경원 후보 23.7%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나서면 안철수 40.6, 오세훈 26.9%였습니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3, 국민의힘 27.6, 국민의당 7.1,
정의당 5.2%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실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MBC 뉴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한국은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14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 여행도 안 되고 가족 만남도 어려워서 여행을 선택한 관광객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면서도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 때문에 방역 당국은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3만 명이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 좀 한적한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왔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조심하면서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마스크 잘 쓰고. 오는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과 귀성객은 14만여 명입니다. 서귀포 중문의 5성급 호텔들은 객실 예약이 대부분 마감됐고 골프장은 70%, 렌터카도 50%대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일부터 해서 연휴 기간 14일까지 예약이 가능할까요? 13일 쪽으로는 조금 어려우세요. 객실이 중간에 마감이 될 날짜가 있어서. 문제는 방역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도착 사흘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미리 받고 음성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권고했는데요.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실제 검사를 받고 온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려한 대로 제주에 온 서울 거주자 한 명이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한 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증상을 보인 이 확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기도 전에 제주에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만 5건에 이르는데요. 제주도는 명절 여행객을 반기면서도 자칫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진 않을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김은경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문건 무혐의, 어제 하루 동안 나온 법적인 심판인데 세 사건의 혐의는 모두 형법상 직권남용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을 별도로 하고 상식으로만 봐도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한데 월권을 한 거지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법상식에서 먼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 M, 힘을 잃은 직권남용죄를 해부합니다. 먼저 곽동건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 비서실과 LA 총영사에게 자신의 실소유 회사인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으라며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를 압박했습니다. 공적인 조직을 사적인 목적에 동원한 두 사안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았는데 박근혜 유죄, 이명박 무죄,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판례는 결국 직권이 있어야 남용이 있다라는 도그마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원래 그런 직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원이 유죄로 보는 잣대는 까다롭습니다. 먼저 직권, 재판이나 수사 대상인 행위가 당사자의 직무권한 내에서 이뤄졌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공공기관 자회사의 계약은 대통령의 직무 영역에 있다며 유죄였지만 개인 이명박의 소송은 대통령의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법 적용의 첫 관문도 넘지 못했습니다. 2차 관문인 남용, 그 직무 권한을 악용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마지막 관문은 권리행사 방해, 그 결과로 하급자나 민간인에게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하는 등 권리 침해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같은 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죄인 겁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잖아요. 앞과 뒤는 별개의 요건이니까 다 충족해야 된다. 직권남용죄 기소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곽동건 기자에게 설명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요, 정식 법률 용어가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이게 죄명이 길고 어려운데 죄가 인정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유죄냐 무죄냐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네, 어디까지가 직권인지 이걸 또 어떻게 써야 남용인지 여러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는데 돌아온 답변은 사건마다 다르다였습니다. 네. 직권의 범위를 언급한 대법원 판례를 봐도요.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관찰해서 직무 권한을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제 혐의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유죄, 무죄 완전히 엇갈린 경우들이 꽤 있죠. 네, MB 정권 당시 경찰과 국군 기무사령부 두 기관의 댓글 공작 사건, 범죄 내용과 구조가 거의 똑같았는데 네. 판결은 정반대였습니다.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 3만 7천 건의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도 기무사 대원들에게 2만 개의 정치적 댓글을 달라고 시켰습니다. 자, 지금 뭐 내용만 들어봐도 두 사건이 거의 똑같아요. 네, 하지만 경찰은 유죄, 기무사는 2심에서 무죄였습니다. 네. 인신공격과 선동 등 이 댓글 내용을 보면 기무사 쪽의 죄질을 더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것까지는 인정이 됐지만 기무사 대원들이 상관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관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제가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사실 납득하기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공직자의 처신이나 이 공직 사회의 갑질 횡포, 편하게 말해서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냐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직권남용죄 사건은 급증하지만 실제 처벌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무줄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공현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공관병들을 하인처럼 부렸다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부의 갑질 사건. 공관병들은 24시간 호출이 가능한 손목시계를 찬 채 박 대장 아들들의 간식 수발과 속옷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장은 재판에도 안 갔습니다. 지휘관의 직무 권한 밖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겁니다. 이런 식이면 군대한 갑질은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법부 역사상 첫 탄핵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판사 역시 같은 논리로 1심에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라고 국정원 직원에게 지시한 것도 원래 민정수석 일이 아니라며 무죄였습니다. 직무 권한의 뜻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공권력을 엄격하고 바르게 쓰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이제 없게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대통령과 대법원장까지 법정에 서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면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들을 처벌하려는 단골 수단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 2014년 5천 건에 못 미쳤던 직권남용 고소 고발은 지난 2019년 15,200여 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은 채 1%가 안 됩니다. 직권남용죄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제각각이다 보니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사건에서 일단 걸고 보자는 보복성 고소 고발이 남발된 탓입니다. 때로는 수사기관이 직권남용죄를 표적 수사의 고리로 악용한다는 논란마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반대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결론이나 그 정책에 찬성하지 않으면 뭐 법 어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면 직권남용으로 문제를 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볼 수 있는 도구로서 만들어 놓은 거는 맞아요. 수사와 재판의 고무줄 잣대 시비를 줄이려면 직권남용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5년 이하 징역인 처벌 수위도 단계별로 나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직권이 남용해서 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 되면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차등화하는 형태로 다양한 요건들을 넣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위를 함부로 쓰는 공직자 범죄의 처벌 공백을 당장 메우기 위해선 이른바 지위 남용죄를 형법에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상으로 2월 1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